네, 중국 주변 바다의 군사적 긴장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미군 군함이 예고대로 타이완 해협을 통과하자 중국은 무력 시위로 맞섰는데요. 여기에 중국 누리꾼의 조롱까지 이어지면서 정치적 군사적 갈등이 국가 간의 갈등으로 확대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부 뉴스룸 연결합니다. 이승훈 기자. 네, 이승훈입니다. 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의 타이완 방문 뒤에 타이완 문제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과의 긴장이 더 고조되고 있다고요. 미국 해군입니다. 7함대가 성명을 냈어요. 미사일 순양함 챈슬러스빌호 그리고 엔티너모 등 두 척이 타이완 해협 통과했다는 겁니다. 7함대는 이번 타이완 해협의 통과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에 대한 미국의 노력 가운데 하나다. 미국은 국제법 안에서 어디든 비행하고 항해하며 작전할 수 있다고 말을 했어요. 특히 두 함정은요. 타이완 해협에서 그 어느 영해에도 속하지 않은 회랑을 통해서 이동했다는 점을 특히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물론 미군의 이번 타이완 해협 통과 처음이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펠로시 의장의 지난 2일과 3일이었죠. 타이완 방문 뒤에는 처음입니다. 네, 중국은 타이완을 중국의 영토로 여기는데 타이완 해협 전체를 중국 영해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이번 작전은요. 펠로시 의장의 타이완 방문 뒤에 계속 이어진 중국의 타이완 해협 중간선 침범 그리고 실사격 등 그 무력 시위에 대한 대응으로 보입니다. 타이완 해협 중간선은 지난 1954년 12월이었습니다. 미국과 타이완이 상호 방위 조약 맺었고요. 그러면서 중국과 타이완 간의 그 어떤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해서 선언한 경계선을 말하고 있는데요. 물론 중국과 타이완이 따로 만나서 공식적으로 이 선을 인정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경계선이라고 간주를 했던 곳입니다. 중국은 이곳에 대어서요. 도널드 트럼프 그러니까 미국 전 행정부와 갈등이 컸던 지난 2020년에는 수십여 차례 군용기를 중간선 너머에까지 보내긴 했지만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뒤에는 그런 모습 자제를 했었네요. 그런데 하지만 펠로시 의장 방문을 구실로 해서 중국 군용기, 군함 거의 매일 이곳을 넘나들면서 이제 중국이 중간선을 무력화하겠다는 뉴노말 그러니까 새 기준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런 말까지 듣고 있습니다. 네, 미국은 중국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결코 보고만 있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계속해서 밝혀왔지 않습니까? 오늘 미국의 국가안전보장회의 책임자가요. CNN에 나와서 이런 말 하더라고요. 이번 타이완 해협 통과는 국제법이 허용하는 곳이라며 미국은 그 어디에든 가서 군사작전을 할 수 있다. 그런 메시지 전달한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작전을 오래전에 계획했다. 그렇게 말해서 더 저에게는 눈길을 끌었는데요. 지난 1979년이었습니다. 미국은 그때 중국과 수교했죠. 그러면서 타이완과 국교 끊었습니다. 그 뒤로 미국은요. 타이완의 독립을 지지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나 타이완 그 어느 일방 지금 상황 바꾸는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대한다. 그런 의사 계속 전달해 왔습니다. 네, 중국은 전에도 그랬지만 이번 미 군함 통과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했을 것 같은데 어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타이완을 관할하는 중국의 인민해방군이요. 동부전구예요. 동부전구 대변인이 이런 말 했어요. 동부전구는 미국 군함의 전 과정 감시하고 경계했다. 또 모든 부대는 고도의 경계 태세를 하면서 어떤 도발 좌절시킬 준비했다. 그런 말 했습니다. 말뿐 아니라요. 실제로 중국 군용기 10여 대가 타이완 해협에서 무력 시위하는 게 타이완군에게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번 일로요. 가장 치열한 곳은 SNS였어요. 내년에 퇴역을 앞둔 상선 수준의 배가 억지력 이쪽 왔다 갔다 하다가는 결국 침몰 자초할 거다. 이런 거친 말까지 SNS에서 이어졌습니다. 네, 화제를 우크라이나의 군사적 긴장 얘기로 돌려보죠.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 인근에서 또 폭격이 발생하면서 방사성 물질 유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요. 걱정입니다. 자포리자 주지사가요. 러시아군이 밤 사이에 자포리자 원전 강 건너편에 있는 도시 포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포탄이 떨어진 도시는요. 이 원전에서 차로 갔을 때 한 2시간 정도 거리에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러시아 이번 공격 역시도 우크라이나군의 소행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러시아군 국방부는요. 우크라이나군에서 날라온 포탈 3발이 핵 연료 그리고 방사성 폐기물 보관하는 특수시설 근처에 떨어졌다.
물론 뭐 점검을 해봤더니 방사능 수치는 뭐 정상적이었다. 뭐 기존의 주장 계속 되풀이했습니다. 네, 이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 특히 원자로 6기를 보유한 유럽 최대 원전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폭격이 잇따르면서 이러다 언젠간 이 방사성 물질이 유출되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도 되는데요. 어떻습니까? 전 세계가 가장 걱정하는 게 바로 그걸 겁니다. 러시아군이요, 자포리자 원전 점령한 게 지난 3월입니다. 하지만 현지 시설만큼은 여전히 원전 운영사, 그러니까 에네르고 아톰의 우크라이나 직원들이 맡고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여러 차례 공격 진행되면서 방사능 물질 유출 위험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원전 참사에 대비를 해서 주변에 사는 주민들 40만 명에게 아이오딘, 그러니까 요오드 알약을 배포하기 시작했다, 그런 보도까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방사능이 유출이 되면 거기에선 세슘 그리고 방사능 아이오딘 같은 여러 물질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방사성 아이오딘은요, 사람의 이 갑상샘에 축적이 돼서 아주 치명적인 피해를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배포한 알약을 먹으면 그나마 방사성 아이오딘의 축적을 좀 막지 않겠냐, 그런 겁니다. 걱정이 많이 되죠? 그런데 이런 걱정 속에서 뭐 희망은 조금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최근 국제 원자력 기구 IAEA의 전문가 구성과 일정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와 있어요. 사찰단은 모두 13명의 전문가로 구성이 될 것 같다는데요. 미국이나 영국, 러시아가 싫어하는 나라 전문가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가까운 나라로는 폴란드, 리투아니아 전문가가 참여할 것 같고요. 또 러시아 우방인 세르비아, 중국 전문가가 또 합류할 거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제 뭐 분주한 지구촌 한 주가 시작된 아침입니다. 지금까지 국제부 뉴스룸입니다.